사.15 총선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는 인천일보TV 시사쇼. 지난 시간에는 인천 지역 13개 선거구를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 경기도의 판세를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경기도는 21대 총선의 최대 격전지이기도 합니다. 이 총선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이 수도권 민심을 알아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경기도인데요. 앞으로 경기도 총선 빅매치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제7대 경기도의회 의원이시자 현재는 세안대학교 교양학부 초빙 교수로 계시는 이재진 전 의원이자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인천일보 경기본사의 최남춘 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 수원과 안양 지역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수원 지역, 전통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어떤 특색이 있는 곳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수원은 경기도 정치 1번지라 부를 정도로 되게 가장 상징적인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일단 인구가 100만 명이 넘으면서 웬만한 광역시보다도 많은 인구수를 갖고 있는 현재는 이제 특례시라고 불리고는 있지만 기초지자체입니다. 네. 수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장초에는 이제 경부소의 영향으로 경상도 출신이 많이 이제 이주를 하게 되면서 이제 보수세가 되게 강한 지역이었다가 네. 호남 출신 이주민과 뭐 수도권 이주민, 그다음에 청년층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이제 민주당계 지지층, 진보계 지지층이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특히 그 수원 같은 경우에는 선거구보다는 약간 권역별로 좀 이 세력 대결을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권역별로요? 네. 특히 이제 그 정자지구나 호미실 지구와 있는 그 서부권, 그다음에 동북권 쪽이 약간 진보 계열 쪽이 강한 서부. 세이고, 그다음에 팔달구를 중심으로 한 구도심 쪽이 보수 세력이 강한 지역입니다. 다만 아마 이렇게 앞서 말을 했다시피 이제 지난번 20대 총선 같은 경우에는 5개 선거구에서 모두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이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뭐 대체로 이제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수원이 이제 인구가 지속적으로 이제 늘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수원시의 인구 동향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수원시가 2009년도에 인구가 107만 정도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4만 정도의 인구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인구가 이렇게 늘었다고 하는 것은 대규모 주거 단지가 그만큼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일 테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원 자체 내의 인구 이동이 아니라 외부의 인구 이동이 많이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 그런 수원시의 인구 구조를 또 살펴보면 그 중에 가장 많은 인구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것이 40대예요. 40대 인구가 전체의 17.5%, 그리고 그 다음이 30대 인구가 전체의 16%.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약 33.5%가 40대, 30대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아까 우리 최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원시의 이제 성향이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그것이 그 지역의 새로 구성이 된 주거 단지에 유입된 외부의 인사들이, 외부의 인구들이 아마 젊은층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은 대체로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죠. 그런데 이번 선거는 좀 다른 성향의 좀 선거를 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시가 전체적으로 국책 사업이라고 하는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됐거나 확정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신분당선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역 내 구체적인 정책 이슈가 약간은 좀 없는 형편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정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권에 대한 심판론과 그것에 대한 찬반의 의견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수원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수원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이제 김진표 의원님이 현재 4선이시죠. 여기에 맞대응을 해서 수원의 대표 정치인이라고 했던 분이 바로 남경필 전 그렇죠. 경기도지사가 있었는데요. 네. 수원이 민주당의 우리 김진표 의원님을 중심 축으로 해서 민주당이 잘 정비가 된 반면에 그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보수 세력은 중심 축이 될 의원이 지금 부재한 형편이에요. 네. 그래서 과연 그런 선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심 축이 부재한 가운데에서
어떤 선거를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수원시 전체 선거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그래도 유리했던 것은 2010년도 이후에 지방의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방 정권을 우리 민주당이 이제 장악을 했죠. 그게 이제 수도권의 이제 큰 도시들의 대체적인 특성일 텐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특정 정당,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진보 정당이라고 이야기하는 측이 현재까지 지역 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 덕분에 2016년도에 있었던 제20대 총선에서도 5석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과연 그것을 새롭게 지금 정비가 돼서 보수 대통합 혹은 반문연대라고 일컫는 보수 정당 네. 우리 미래통합당이 과연 그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깰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뭐 두 분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이 뭐 수원 이 경기 정치의 바로 1번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체로 이 보수적인 지역이었지만 이제 새로운 인구, 젊은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이 진보가 득세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또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이 지역적인 이슈보다는 이번 선거는 아무래도 이 지금 현 정권에 대한 이 견제나 이 심판이 이 찬반으로 이 표가 갈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자, 먼저 이 수원시 이 선거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선거구는 총 5곳입니다. 이 3월 3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를 살펴보면 먼저 수원 갑 지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예비후보가 이름을 올렸고요. 미래통합당에는 이창성 그리고 최규진, 이찬열 3명의 예비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는 김영환, 변진선, 최길래, 최연배 4명의 예비후보가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무소속으로 최창민 예비후보까지 등록한 상태입니다. 자, 수원 을지역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예비후보,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정미경 예비후보,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당에는 황지윤, 공철우, 최규정, 김기호 예비후보가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자, 수원 병지역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예비후보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김용남 예비후보, 자, 민생당에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영태 예비후보 그리고 정의당의 박예휘 예비후보 그리고 민중당의 임미숙 예비후보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정호송, 김세화, 심이섭 3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한 상태입니다. 자, 수원 정지역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임종훈, 강경식 예비후보 그리고 민중당의 남동호 예비후보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전주연, 이명규, 권영우 예비후보가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원 무지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임진 예비후보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박재순 예비후보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장용훈, 이병순, 김세환, 김정배 이렇게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이 5개 선거구에 출마한 인물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들 지역에서 이 주목을 끌고 있는 지역 혹은 또 인물이 있다면 어떤 인물들을 한번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님께 여쭙겠습니다. 우선 수원 갑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재 김승원 전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이 현재 지금 경선에서 승리해서 이제 공천 준비를 이제 마친 상황이고요. 네, 후보자로 확정이 된 상태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래는 이제 민주당으로 당선이 되셨다가 그렇죠. 이제 정당을 옮기셔가지고 다시 이번에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다시 출마를 예정한 이제 현 국회의원인 이제 이찬열 의원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SK 그룹 전무 출신인데 이제 경제 전문가를 자처하는 이창성 예비 후보나 아니면 이제 도의원 3선으로 출마를 하셔서 이제 도체육회 사무처장 등을 지닌 최규진 예비 후보가 이제 서로 이제 경선을 앞두거나 아니면 단수로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켜봐야 될 현재 상황이죠. 경쟁 상대로 지금 돌입한 상태입니다. 네.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승원 예비 후보로 이제 힘이 결집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현역 의원이 이제 이찬현 의원의 힘이 좀 더 클 걸로 보지만 아무래도 각 당마다 지금 현재 물갈이라고 그렇죠. 하는 뭐 컷오프든 이제 이런 네. 방식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좀 가르마를 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수원 을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원 지역에서 가장 빅매치라고
이렇게 불릴 정도 저희 이제 기자색에서 가장 관심사가 가는 지역구이긴 한데 그 이유가 이제 우선 백혜련 국회의원과 이제 정미경 국회의원의 이제 리턴 매치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2014년도에 이제 재보궐 선거가 있었을 때 서로 이제 두 후보가 맞대결해서 그때는 이제 정미경 후보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백혜련 후보를 누르고 이제 당선이 되신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다른 재미난 점이 이제 두 사람 다 이제 여검사, 그렇죠. 이제 검사 출신의 이제 후보이고 또 같은 또 대학 동문이라는 또 이력까지 있어서 관심사가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수원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통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수 성향이 되게 강한 지역이긴 한데 그래서 과거에 이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이제 연이어서 이제 의원으로 계속 당선이 되셨고 이제 그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이제 도지사까지도 되셨는데 현재는 이제 김용남 이제 변호사가 이제 2014년도에 재보궐에 당선한 이후 이제 이번에도 같이 이제 세력전을 이제 다시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현재는 이제 김영진 의원이 예비 후보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여기도 지금 추가 공모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현역 의원이 공천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 높은 지역이어가지고 다시 이제 여기도 리턴 매치가 이제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역시 수원병 역시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수원정은 어떤가요? 수원정은 전통적으로 이제 원래는 이제 김진표 그 국회의원의 지역구였다가 이제 지난번에 수원무가 신설되면서 이제 그 지역구를 박광훈 의원이 어떻게 보면 물려받은 케이스인데 아무래도 이제 전국에서 가장 젊은 선거구라는 수식답게 민주당이 되게 이제 유리한 지역이고 현재는 이제 박광훈 의원이 이제 3선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전자가 없어서 공천이 무난할 거 예상이 되는 지역인데 다만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지금 임종원 이제 수원정당 당협위원장이나 그다음에 이제 바른민주당 소속의 강경식 수원정당 당협위원장이 이제 공천 경쟁 중이긴 하지만 민주당의 박광훈 의원에 대적하기에는 약간 좀 세가 약하지 않냐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민주당에서는 남동호 경기청년민주당 대학생 위원장이 이제 출사표를 던지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인지도면에서는 이제 약간 낮다는 평이 나오고 그다음에 가장 관심사에서는 수원무의 이제 김진표 의원의 현역 의원의 이제 수원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진표 의원의 이제 5선 달성 여부가 가장 관심사였다가 최근에 임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이 이제 추가 공모 지역으로 다시 이제 공모 신청을 하면서 이제 둘이 경쟁을 하게 됐지만 아직까지는 뭐 단수 공천이 됐다나 이런 결정이 방침이 아직 나오지가 않아 가지고 두 분의 새로운 모습이 좀 관심사고 누가 본선에 진출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군요.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된 지역계 지지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지역 주민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젊은 세대론이 좀 요구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임진 원장이 좀 도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현재 박지순 전 경기도의 의원만 이제 그 공천 신청을 한 상황이어서 김일표 의원과 이제 임진 원장 사이에서 이제 결정된 사람과 박지순 도의원이 서로 경쟁을 할 모양새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지 기반을 다져왔던 이 김진표 의원 그리고 이 젊은 목소리 그리고 새로운 목소리를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이 부응을 받은 임진 예비 후보. 자, 둘 중에 과연 어떤 인물이 이 본선 무대에 진출할지도 한번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께서 이 젊은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이 수원갑 지역에서 이 수원갑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을 차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런 현상이 이번 선거에서도 계속될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예측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그 예측을 하기 전에 봐야 될 것이 수원 지역이 과거에 좀 보수적인 성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구도시라고 하는 지역들 예를 들면 수원의 장안 수원 팔달 이 지역이 사실은 인구를 또 보면 인구가 계속 유출이 많아요 전입보다. 그래서 인구가 많이 빠지는 지역이어서 이번에 국회에서 이제 선거구 획정을 하면서 아마 팔달 지역에
권선구에 있는 권선 1동을 또 붙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선거구 획정이 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구도시 지역이 약간 보수적인 색채를 보이고 그리고 신도시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흔히 할 수 있는 영통이나 권선구 쪽이 아무래도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많기 때문에 네. 이 지역이 이제 진보 정당에 유리하게 보였던 것 같은데 네. 과연 그런 것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표심에 반영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과 함께 네. 수원의 갑, 을, 병, 정무 5개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선거구들을 대체로 보면 네. 리턴 배치가 두 곳이 있죠. 그렇죠. 하나는 이제 수원 병 8달이라고 하는 지역에 종표를 통해서 대중적 인지도를 높였고 또 전 의원 당시에 이제 손학규 당시 그 경기도지사 전 지사였죠. 네. 를 물리치고 이제 국회의원이 됐던 김용남과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20대 국회의원이 됐던 김영진 후보. 네. 이 두 분이 다 또 지역의 연고가 좀 있으세요. 한 그렇군요. 분은 수원고등학교, 한 분은 유신고등학교. 네. 그래서 과연 이런 지역 연고라든지 또 종편을 통한 인지도 또 지역구 관리를 4년 동안 했었던 김영진 후보 간의 싸움이 어떻게 될까? 지역구 관리 잘했나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선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수원 을 지역이 또 백혜련 의원과 지금 정미경 의원이 이제 백혜련 의원은 공천 확정 여부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정미경 의원은 공천 확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리턴 매치가 되고 있는데 이 양력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네요. 예. 연수원도 이제 각 한 기수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28기 정미경, 아. 29기 백혜련. 한 그래서 기수 이제 차이네. 선후배, 예. 선후배로 이제 그 경쟁을 하게 되는데 1승은 했었죠. 1패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정미경 후보가 이번에 다시 재탈환을 할 거냐. 원래 2016년도 20대 선거에서 정미경 의원은 수원 무 지역에 출마를 했다가 네. 이번에 수원 을 지역 본인이 당선이 한번 됐던 지역에 재출마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것이 사실은 이제 미래통합당의 경우에 공천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약간의 잡음이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네. 그럼 기존의 경선을 통해서 뭔가 그 후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비 후보자들이 경선을 통하지 않고 단수 후보 추천이 됐던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지역이 수원 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예비 후보자로 활동을 하다가 경선을 치르지 않고 단수 후보 추천이 돼서 낙마를 했던 그런 후보자들이 과연 정미경 의원을 협조할 것인가. 결국 정미경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런 경쟁을 했던 후보자들을 얼마나 많이 끌어안을 것인가가 이제 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수원 을 지역은 특히 2016년도 선거하고 달라진 점이 수원 갑 지역의 갑 지역에서 선거를 했었던 네. 누구죠? 그 율천동 성균관대학교가 있는 율천동이 네. 수원 을 지역으로 또 합해졌어요. 아, 그러니까 이 그렇군요. 율천동 지역의 투표 경향성을 보면 2016년도에 약 3,800표 정도가 민주당에게 지지를 해줬거든요. 네. 그 민주당에 지지를 해주었던 선거구 지역이 수원 을 지역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네. 과연 이 지역에서의 투표가 누구한테 유리할 건가? 미래통합당한테 유리할 건가? 여전히 민주당한테 유리할 건가를 또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리고 수원 병 지역에 우리 김용남 후보 그리고 김영진 후보 아까 이제 제가 학교 연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수원 갑 지역 역시도 장안 지역 역시도 관록의 또 의리의 이찬열 후보가 전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이찬열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이찬열 후보와 지역에 또 연고가 있는 김승원 후보가 지역 내에서 뭐 초중고등학교를 다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수원의 수성고등학교를 졸업한 김승원 후보, 수원의 3.1 공고를 졸업한 또 우리 이찬열 후보의 신구 대결이 지역 내에서 조직 관리를 했던 이찬열 후보가 2016년도 총선의 결과를 보면 네. 8개 동에서 1개 동을 빼놓고 모두 압승을 했어요. 그렇군요. 지역구 관리가 잘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김승원 후보가 지역구 관리를 잘하고 있는 이찬율 후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느냐가 또 지켜볼 관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아직 후보를 내지 못했던 지역 중에 수원 영통 지역이 있는 지역에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퓨처 메이커라고 그래서 네. 청년 벨트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청년이 오게 될 텐데 네. 수원
우리 그 영통 지역이 있는 수원청과 수원무 지역이 네. 아무래도 젊은층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혁신 후보를 내겠다라고 하는 미래통합당의 그 공천 의지가 잘 반영이 돼서 좋은 또 젊은 후보가 유치가 된다면 또 이건 역시도 대결 구도가 만들어질 것 같아서 그렇군요. 좋은 후보들 간의 경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 교수님께서도 이 뭐 선거구가 조금씩 조정이 되면서 그에 따른 유불리가 이 후보들에게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도 한번 이번 선거 때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자 수원 갑 지역도 예상을 해주셨는데 이찬열 후보가 2016년 총선 당시에서는 이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 미래통합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이 당적이 과연 이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렇습니다. 우리 이찬열 후보가 원래 이제 출발을 또 한국당, 네. 지금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그렇죠. 한국당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시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으로 해서 도의원도 하셨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제 부침을 겪으면서 이제 민주당으로 이적도 하셨다가 또 바른미래당 가셨다가 그리고 다시 이번에 이제 미래통합당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셨는데 우리 이찬열 후보의 당적 이탈의 가장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사실은 배척이 됐던 것, 그 다음에 또 합류하게 되는 과정들을 보면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하고의 어떤 인간적 의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뭐 이익을 탐해서 그 자리를 옮겼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뭔가 이제 배척을 받거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동을 했었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 내에서의 그 유권자들의 표심 역시도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지켜볼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치적인 도의, 의리를 중요시했던 이찬열 후보였기 때문에 정당 이탈 또 당적 변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저는 조금 더 완화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면에서 김승원 후보가 쉽게 공략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어렵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자 우리 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백혜련 의원 그리고 정미경 전 의원 간의 전직 여검사 대결, 그리고 이 수원병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예비후보와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김용남 예비후보의 이 리턴 매치가 과연 어떻게 이 결정이 날지도 한번 이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안양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양시 선거구는 총 3곳인데요. 이 3월 3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를 살펴보면 안양 만안구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예비후보,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장경순, 김승, 임호영, 이필훈 4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친 상태고요. 그리고 정의당의 이종태 예비후보,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신영미, 김이은숙, 신미안, 김효근 예비후보가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자, 계속해서 안양 동안구 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예비후보,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심재민, 최돈익, 그리고 정의당의 이성재 예비후보,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나종철, 정경란, 김종환, 전행식, 유정희, 전경숙, 박두원 이렇게 8명의 예비후보가 대거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양 동안구 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정국 예비후보, 이재정 예비후보, 그리고 정의당의 추혜선 예비후보,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이도리, 김영훈 예비후보가 등록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이 안양 지역에서 이 주목을 끌고 있는 지역, 아니면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할 인물이 있다면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최 기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안양 만안 같은 구역에는 약간 구도심에 해당되는 지역인데요.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선을 통해서 강북구 전 연정부지사가 이제 공천을 확정 지은 상황입니다. 네. 가장 충격했던 게 그동안 5선이었던 이종걸 국회의원이 이제 컷오프된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새로운 목소리를 계속 요구한 걸 반영한 게 아니냐는 이제 평을 받고 있고요. 네. 미래통합당에서는 현재 김승 당협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장경순 전 당협위원장, 그다음에 안양시장을 역임했던 이필훈 시장, 네. 그다음에 이모영 변호사, 그다음에 보수당에서는 이제 노충호 전 경기도 의원이 이제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 시장을 했던 이필훈 시장 쪽이 좀 더 유리한 게 아니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쪽에 조금 실리는 모양새군요. 그리고
안양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제 정의당에서 모든 후보가 다 나온 상황인데 정의당 같은 안양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의 이제 이종태 거신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 지역 내에서도 시민사회단체도 오래 하셨고 그다음에 교육 전문가라서 이름을 좀 알리고 계셔서 좀 이쪽에서는 좀 가장 경쟁이 심한 지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동안 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되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변이 연출이 됐는데 여기 이제 이석현 국회의원이 이제 컷오프가 되면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민명덕 변호사가 이제 공천을 확정 지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안도 그렇고 동안갑도 그렇고 이제 이종걸 의원이나 이석현 국회의원이나 다선의 현 의원들이 그 의원들이 이제 탈락이 된 계기가 이제 새로운 목소리를 내달라는 요구가 반영됐다고 보여지고 동안 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흔히 말하는 평촌이라고 이제 불리는 지역인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오늘 이제 이재정 이제 국회의원이 공천을 이제 경선에서 이겨서 이제 확정을 지은 상황이고 미래통합당에서는 지금 가장 이제 핫한 인물이신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가 미리부터 이제 다수 공천으로 이제 다른 후보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다음에 정의당에서는 이제 추혜선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또 준비를 하고 있어서 여기서는 이제 현역 의원들의 이제 경쟁이 가장 관심사입니다. 그렇군요. 아, 동안 을 지역은 이재정 현 비례대표로 결정이 난 상태인 거죠, 지금? 그렇군요. 아, 그 이정국 예비 후보와 이재정 예비 후보 간의 경선에서 이재정 예비 후보로 결정이 된 상태군요. 자, 뭐 3개 선거구 중에서 이 2석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1석은 미래통합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선 의원들의 이 대거 이 공천 물갈이가 이루어진 상태고요. 자,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 지역 어떻게 보시는지요? 안양시의 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안양시에 대해서 얼마나 소속감이 있는지, 그다음에 정주의식은 얼마나 있는지를 좀 물어봤는데요. 태어나지 않았지만 고향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태어나지 않았지만 고향이에요. 정주의식이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수원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1등이 나왔어요. 그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이 4개 지역 중에서 1등이 나왔는데 전체 답변한 분들 중에 65.3%가 나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안양을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굉장히 있거나 아니면 다소 있다에 대한 응답 비율 역시도 72.3%로 1위로 나왔고요.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역시도 가장 높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지역에 대해서 큰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애정도 있고 애착도 있다. 그런 면에서 그동안의 선거를 보면 안양 지역의 국회의원 3분이 정말 다선이셨어요. 그렇군요. 다 해서 총 16선이세요. 6선, 5선, 5선. 근데 그렇게 선거를 했었던 이유들 중에도 통계적으로 보면 이처럼 바닥에는 지역에 대한 정주의식 만족감이 높았던 것들이 투표에 있어서도 사람에 대한 교체가 조금 덜 요구됐던 것들이 아닌가 해서 관성적인 투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새로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기치로 해서 아마 이제 민주당에서 2분의 후보를 컷오프 시켰는데 이것도 평가가 다릅니다. 과연 그것이 혁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측과 그렇지 않다. 거기가 반문, 비문, 대표적인 반문 인사가 이종걸 의원이시죠. 그래서 이종걸 의원이 반문이었기 때문에 컷오프가 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석현 의원은 또 비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비문, 반문 2분의 전 의원들, 현 의원이시죠. 2분의 현 의원을 컷오프 시킨 것이 과연 유권자들에게 반문 비문했기 때문에 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쳤느냐 아니면 혁신공천의 대상으로서 쳤느냐가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약간 투표에 있어서 관성적인 투표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됐던 우리 안양 시민들의 표심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안을 같은 경우에는 다선 의원인 미래통합당의 심재철 의원과 또 추혜선 의원이 정의당의 또 의원이고 또 민주당에서 대표적인 아주 투사죠. 이재정 현 의원. 그래서 3분의 현 의원이 어떻게 이제 선거를 이끌어가게 될지 지켜봐야 될 텐데 참고로 2016년도 제20대 선거에서 사실은
심재철 당시 후보가 당선이 됐었던 것은 네. 진보 계열의 이 표가 갈라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에 3자 구도가 누구에게 유리할지, 누구를 정말 안양 시민들이 뽑아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 동안을 지역은 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그 현 의원 그리고 추혜선 의원 어떻게 보면 또 다시 한번 이 진보 진영에서는 표심이 갈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네네. 하지만 그래서 지금 안양 지역에서는 이제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약간 단일화 논의가 선거 연대가 바닥에서 이제 아. 약간 이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번 2016년도에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거 연대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두 당에선 이런 입장을 한번 가지고 있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뭐 여당과 야당 두 분 패널들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이 인적 쇄신을 위해서 이 미래통합당에서는 현역 의원의 50%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역 의원의 20%를 교체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이 공천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런 개혁 의지가 어느 정도 이 반영이 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유권자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도 한번 궁금해서 점검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미래통합당이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김형호 전 국회의장을 영입하면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 그래서 개혁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방점을 인물 교체로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네. 50% 현역 의원 감축하겠다, 교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전체 자유한국당의 전 의석이 105석이었으니까 약 네. 52석 정도가 교체가 돼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약 30석 내외의 교체가 이루어진 상태인데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우리 민주당이죠. 네,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 경우에는 20%를 현역 교체하겠다. 그럼 약 26석, 30석 내외가 될 텐데 현재까지 교체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그 교체의 방점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들의 체감과 연계가 되어야 해요. 지금 20대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 또 여러 이제 언론과 여론의 평가가 가장 최악의 국회다라는 네. 평가를 사실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죠. 국민들 역시도 체감적으로 역시 이 대한민국 국회가 올바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공감이 되는 측면에서 이 사람의 교체를 통한 개혁 공천 혹은 혁신 공천, 그래서 인물 공천을 통해서 당의 모양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당이 호감을 갖고 공감을 갖고 있기는 한데 과연 그것이 국민들의 눈높이하고 맞는 좋은 인물, 정말 뭔가 하려고 하는 인물, 그래서 그들이 국민의 그 아픔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국회에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인물로 교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특정한 계파를 대비해서 특정한 계파를 쳐내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공천이 된다면 아마도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이 공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일 테고요. 또 그것이 올바르게 반영이 되면 많은 인물을 교체했던 정당이 19대, 20대 선거에서 모두 다 승리를 했어요. 그렇죠. 19대 선거에서도 당시 새누리당이 개혁 공천을 했고요. 네. 20대 선거에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공천을 했어요. 그래서 승리를 했죠. 네. 21대 선거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 공천이 이루어질 때만이 승리를 할 수 있고 그것은 유권자의 표심에 명확하게 반영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일단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이 물갈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지만 단순히 이 그냥 교체를 위한 교체가 아니고 그리고 당리하기에 따른 교체가 아니고 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체가 이루어져야 국민들이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기자님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지요? 경기 지역에서는 각 양당 다 모두 약간 개혁 의지가 좀 반영이 된 것 같은 모양새에 띄고는 있지만 네. 실제적으로 보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신창현 의원이나 이석현 의원, 정재호 의원 아니면 뭐 이종걸 의원이 이제 경선 없이 컷오프나 아니면은 미리 단순 공천으로 공천이 되면서 현역이 탈락이 된 상황이고 뭐 표창원 의원이나 원희영 의원, 뭐 백지연 의원 같은 이제 불출마 선언을 네. 하면서 거의 현재 약속된 20% 교체 의지를 거의 반영을 했다고 보는데 이제 문제가 그 무경선 지역은 없다는 그 전략과 현재 좀
가장 위험한 약간 신종 코로나 19의 이제 문제가 결합이 되면서 약간 경선 지역이 이제 현역에 약간 유리한 측면이 그런 모양새가 돼가지고 약간 물갈이에 좀 약간 좀 어려움이 갖고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고,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의석을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겉으로는 이제 물갈이를, 그러니까 새로운 얼굴을 많이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더 생기는 거고, 대신 이제 기존에 있던 현역 의원들이 단수 공천을 많이 받는 이제 모양새가 또 나오고 있어서 네. 이거에서 개혁 의지가 겉으로는 다 이제 양쪽 다 완성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밑바닥에는 아직도 약간 좀 현역에 유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사쇼 오늘은 이 수원과 안양 지역 선거구를 살펴봤는데요. 자, 여야가 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4.15 총선. 경기도 선거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시사쇼 다음 시간에도 이 경기도 선거 판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사쇼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